네, 반갑습니다. 엑셀 기본 기능 중에 이제는 함수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함수를 사용하는 것은 엑셀에서의 아마 꽃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수식과 관련된 것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의 수식은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기본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산술 연산자는 키보드로 우리가 입력을 하고 쓰게 되는데, 문자와 문자를 연결하는 연결 연산자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같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등호를 쓰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그 다음 뭔가 값을 비교할 때 비교 연산자에 같지 않다라는 거, 보통 우리가 표기를 할 때 같지 않다 요렇게 표기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해서 표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같지 않다라는 건 이렇게 꺽쇠를 두 개를 열고 닫아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식을 이용해서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절대 참조와 상대 참조 개념입니다. 당연히 상대 절대가 혼합되어 있는 거, 이걸 우리는 혼합 참조, 혼합 주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나 절대나 요거 차이점은, 우리가 셀 주소가 예를 들어서 열머리글이 알파벳으로 나열돼 있고요. 그 다음에 행머리글이 숫자로 이렇게 나열돼 있다면, 내가 A1 셀을 나타낸다 그러면 우리가 표기를 A1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 중에서 나는 A열은 변하지 않고 나는 행만 변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A열 앞에 달러를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나는 아니야, 난 열도 안 변하고 행도 안 변해 라고 하게 되면 A열과 1번 행 앞에 각각 따로 달러 기호를 붙여주는 겁니다. 요렇게 표시하는 걸 우리는 절대 주소라고 하고, 절대 참조라고도 합니다. 절대 주소라고 하고, 그 다음 열과 행 번호를 그대로 입력한 요 놈을 우리는 상대 주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 주소. 그 중에서 나는 A열만 나는 절대로 쓰고, 그 다음 행은 상대로 쓸래 라고 이렇게 하나만 표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A열은 상대로 쓰는데 행을 나는 절대 주소로 쓸래 라고 할 경우, 요런 걸 우리는 혼합 참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혼합 절대 참조를 사용을 할 때는 어떠한 수식에 비율을 적용을 해야 될 경우, 좀 잠시 후에 제가 예제로 보여드릴 건데, 어떠한 고정 비율이 만약에 15%가 있다. 그 다음 이 15%에 대한 거를 모든 판매 단가에 다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얘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애죠. 그러면 이 15%라는 값이 있는 위치에다가 행과 열 앞에 이렇게 달러 기호를 붙여주는 형식이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수식에서 절대 참조로 우리가 값을 구해 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함수. 우리가 이제 함수를 사용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함수를 삽입할 때는 수식 입력줄, 여기가 수식 입력줄이죠. 수식 입력줄 바로 옆에 보면 함수 마법사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함수 마법사를 이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곳 수식 입력줄에 바로 는이라고 입력을 스타트 한다는 신호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할 함수, 예를 들어 합계를 낸다 그러면 sum 함수를 주고 A1 셀에서 뭐 A 10번 셀까지 합계를 구해라 해서 엔터, 요렇게 쳐도 상관은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사이에 필요한 함수들을 어떻게 불러서 써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요번 시간부터 좀 배워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뒤에 함수들이 어떤 게 있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우리가 함수 마법사 요 놈을 클릭을 하면 함수 마법사를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함수 마법사를 불러내면
일단 범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논리 연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함수만 쓴다든지 그럴 때 이 범주에 가서 원하는 걸 클릭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모두라는 걸 클릭을 하셔서 이 리스트에서 알파벳 순으로 정렬된 거에 내가 사용할 함수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여기 참고로 VLOOKUP이라는 함수가 나와 있는데 VLOOKUP에 괄호 열고 콤마로 몇 개의 인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보시면, 아, 4개가 여기에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 4개는 함수 마법사 확인을 누르면 얘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VLOOKUP의 인수가 보여지는구나. 하고 이제 값을 다 넣고 내가 결과를 봐서 오류가 없다면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오류가 있다면 내가 여기를 잘못한 거니까 다시 수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함수들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함수가 엄청 많습니다. 재무와 관련된 것부터 웹에 관련된 것까지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거 정도는 알아놓으면 많이 쓰이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통계, 그 다음에 찾기 참조, 그 다음 수학 삼각, 그 다음 날짜, 그 다음 텍스트에 관한 거 논리, 네, 논리,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쓰여요. 이 중에서 너무 많은데, 범주가 너무 많은데 라고 하겠지만, 사실 써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쓸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많이 쓰고 아니고 간에.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꼭 여기에 있는 함수들은 하나씩,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치는 ITQ의 엑셀 과목이라든지 응시를 하려면 요 정도 함수는 다 묻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엑셀 시험 같은 경우는 함수를 여러 개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값을 구할 때 여기서 함수를 뭘 써야 되냐, 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는 자주 써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죠?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하나씩 골라서 한번 해볼 건데, 뒤에 우리가 오늘 함수 할 거는 수학 삼각에서 라운드 업, 그 다음 라운드 다운이라고 있습니다. 요 반올림과 관련된 함수를 오늘은 사용해 보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실습 예제를 해보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동합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자동합계. 자, 제가 이 실습 파일도 같이 한번 올려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같이 제 영상을 보면서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 제품 번호와 제품 단가가 있죠. 자, 여기에서 실제 우리가 합계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동합계를 하려면 합계를 낼 값들을 드래그해서 그 다음 자동합계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셔서 자동합계라고 눌러줍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이 값은 내 눈에는 31,700원, 700이다 라고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수식 입력줄을 보게 되면 이러한 수식으로 얻어진 결과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수식 입력줄을 클릭을 하게 되면 파란 줄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이 파란색 범위 안에 있는 결과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수식을 또다시 내가 수량에 대한 합계도 그러면 또 자동합계 가서 구해도 되지만, 쉽게 하는 방법은 합계라는 곳에 이 수식을 그대로 끌기 한다면 해당되는 열의 값을 이렇게 구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걸 이제 자동합계라고 하고요. 이런 자동합계가 가능한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는 상대 주소, 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31,700원이라고 했을 때 수식을 보면 B6번 셀부터 어디까지? B6번 셀이 아니었죠, 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결과가 들어간 거니까 B2번에서 B6번까지의 합계를 내라 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자리를 끌었더니 뭐만 바뀌어요? 그 행은 안 바뀌고 뭐만 B라는 것만 C로 한번 바뀌었다가 다시 C가 D로 한번 바뀌죠. 왜? B열, C열, D열 요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그죠? 그걸 우리는 상대주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평균도 한번 구해 볼까요? 평균. 자, 평균은 요 자리에서 평균도 자동 합계라는 요 메뉴 오른쪽 끝에 보면 작은 점이 하나 있어요. 요 놈을 클릭을 하면 평균이라고 있어요. 자, 근데 이 평균을 쓸 때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자, 왜 조심하냐? 지금 얘들은 그 독수리 오형제처럼 이 엑셀을 다루다 보니 사람들이 함수를 이 5가지를 가장 많이 쓰더라. 그래서 이 5가지만 이렇게 따로 모아놨어요. 그래서 나만 이렇게 뽑혀 있으니 나를 불러주면 항상 나는 묻기 전에 내 주변에 있는 숫자를 다 가지고 와야지 라고 하는 성격이 있어요. 자, 그래서 평균을 클릭을 하면 내가 원하는 건 A001부터 F001에 대한 품 번호 여기에 해당되는 값만 평균을 내야 되는데 합계까지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평균 에브리지를 불러줬을 때 지가 불려진 셀 주변의 걸 다 끌고 오는데 이게 아닌다. 12,000부터 3,500까지다 라고 우리가 숫자를 바꿔줘야지만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끌기, 자동 채우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소값도 한번 구해 볼게요. 최소, 최대, 제품수라는 것도 우리가 자동 합계라는 요 그룹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최소값, 최소, 어디에서? 판매 금액 품목 중에서 가장 작은 값. 최대는 마찬가지 판매 금액 A에서 F 품번 있죠? 요 품번에서 가장 큰 값. 요렇게 불러내야 되겠죠. 자, 카운트. 자, 카운트는 개수입니다. 개수. 자, 내가 몇 개의 제품을 가지고 이 값을 구했는가 구해보는 거예요. 카운트, 숫자 개수라고 있죠? 얘를 클릭해서 12만원부터 35만원까지 라고 해서 주면 4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만약에 여기 들어있는 값이 숫자가 아닌 문자였다. 그러면 얘는 카운트가 아니라 카운트 A라는 걸로 우리는 숫자를 세하려야 돼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함수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항목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 합계가 끝났으니까 다른 예제를 열어볼게요. 자, 절대 참조, 상대 참조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걸 구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세율이 10%라고 있어요. 세율. 자, 세율이 10%라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건 지금 2열에다가 2열 부가세를 구하는데 여기에 판매 금액의 10%를 구해서 여기에다 부가세를 넣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가세 자리에 항상 수식이 들어가면 는 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식 들어가는 자리에는 자, 판매 금액이 있는 자리 곱하기 그 다음 10%가 있는 자리 해서 우리가 산술연산으로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2만원에 10% 12,000원 맞아요. 그죠? 암산으로 해도 금액이 작으니까 가능해요. 자, 그리고 얘를 아래로 끌기 합니다. 끌기 했더니 값이 이렇게 안 나오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이 4번 셀을 딱 클릭을 하고 수식 입력줄을 봤어요. 그랬더니 파란색 곱하기 녹색
맞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value라고 있는 요건 이제 오류 메시지입니다. 자, value라고 했는 자리에 가서 수식 입력줄을 딱 찍어봤더니 파란색은 맞아요. 16만원 곱하기 녹색 10%가 아니라 뭐를? 이익 금액 글자랑 곱하래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때 우리는 값을 구하는데 금액은 늘 얘랑 곱해지는데 금액은 변하지만 뭐는 얘는 변하지 않아. 그래서 얘는 내가 앞빈을 꽂아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F2번 셀에 세율이 있으니까 F 열에 달러 2번 행 앞에 달러 요렇게 절대 주소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 다시 12만2천원 구했는 값도 지우고 이 자리에 는 해서 12만원 곱하기 10%라고 있는 이 주소에 찾아가서 달러 해줘도 되는데 키보드의 맨 윗줄에 F4번 키를 누르게 되면 한 번 누르면 절대 주소로 열과 행이 달러가 붙어버려요. 다시 F4를 한 번 더 누르면 행에만, 한 번 더 누르면 열에만, 한 번 더 누르면 상대 주소로 돌아와요. 자, 근데 우리는 절대 주소로 10%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축키가 F4 키를 누른다. 그리고 나서 값이 구해지고 나면 채우기를 해보는 거죠. 자, 그랬더니 아까랑은 또 달라요. 확인해 봐야겠죠. 자, 16만원 곱하기 녹색 10% 맞네요. 16,400원 얘는 164,000원 곱하기 10% 맞네요. 그죠? 자, 이렇게 절대 주소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익 금액도 한번 구해보세요. 이익은 판매 금액에 세금을 뺀 금액이 순수한 내 이익금이겠죠? 한번 구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칙 연산하면 되죠? 뭐, 그죠? 12만원 빼기 12,000원. 얘는 채우기, 자동 채우기. 끌면 됩니다. 그죠? 끌면. 끄는 거는 이 셀이 선택이 되었을 때 오른쪽 하단에 보면 까만 점이 있어요. 요 놈을 쫙 끌면 됩니다. 자, 세율도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요까지. 요렇게 구해지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죠? 절대 주소, 상대 주소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실습 1-4에 그 반올림 함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수학 삼각 함수. 자, 얘를 실행을 시키고요. 화면을 좀 키워 드리려고. 네. 자, 여기서 이제 반올림, 올림, 내림 이걸 하려고 하는데 사용할 함수를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얘는 라운드 함수예요. 반올림. 올림은 라운드 업이에요. 내림은 라운드 다운이에요. 자, 요 세 가지의 함수를 사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제 야구 시즌도 돌아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야구도 개막식이 늦어진다 하고요. 그죠? 자, 일단은 야구의 반올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함수 마법사를 쓴다 했습니다. 함수 마법사 fx 눌러서 범주, 우린 지금 알아요. 라운드가 어디 있는지. 수학 삼각 범주에 알파벳 순으로 있습니다. R로 시작하는 자리 가서 라운드 해서 확인 누르면 자, 여기서 마법사 창에 자, 라운드 반올림 할 거. 얘는 반올림 할 숫자. 어떤 값을 반올림 할래? 그 다음 밑에 num digits라고 있는 거는 반올림 할 자릿수를 묻는 거예요. 자릿수. 자, 그래서 평균은 우리가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소수점 세 자리까지 구해봐라.
소수 세 자리까지 구해봐라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이 자리에 타율 평균이에요. 타율은 여기 있어요. 그죠? 자, 타율은 타율의 평균이니까 얘들의 평균을 구해야 돼요. 자, 평균을 구하려면 먼저 에브리지라는 값이 있어야 돼요. 자, 에브리지. 자, 에브리지를 미리 구해 놓고 좀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자, 일단 요 자리에 타율 평균이라고 해서 평균을 여기다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평균 해서 타율에 대한 평균 이렇게 구하겠죠. 그러면 이제 라운드 자리에 다시 수학 삼각에 라운드 함수 가서 자, 반올림 하는 걸로 쓰이는 값, 반올림 할 값, 타율 평균이죠. 평균을 소수 몇째 자리까지? 셋째 자리까지 구해라. 그러면 여기에 미리 보여져요. 셋째 자리에 얼마일지. 지금 여기서도 0.3513이니까 3은 올리면 안 돼요. 그죠? 5 이상이어야 올려지니까 얘는 버리죠. 그래서 351 확인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지금처럼 내가 평균이란 에브리지를 값을 쓰고 또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라운드 쓸 때 이때 한꺼번에 그 에브리지도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중첩 함수라고 해요. 자, 중첩 함수를 써볼게요. 함수 마법사에 일단 중첩 함수는 제일 끝에 끝에 오는 함수부터 먼저 불러내고 그 다음 안에 오는 이 함수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를 먼저 그 다음에 에브리지를 두 번째 이렇게 불러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수학 삼각의 라운드 함수를 불러내고 자, 불러냈다면 여기 이제 두 번째 에브리지 값을 가지고 평균 값을 가지고 소수점 자리를 나타낼 테니까 요 자리에는 자, 이미 라운드가 불려졌는데 또 함수를 부를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커서를 어디를 가냐면 여기 이름 상자를 갈 거예요. 이미 라운드가 불려져 있는 요 안에다가 우린 에버리지를 넣을 거라서 여기를 분명히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에러 나버립니다. 자, 그러면 자, 요 자리 가서 함수 추가할 거다. 어떤 거를 평균이니까 통계일 거예요. 자, 에브리지 확인 누르면 자, 라운드 안에 지금 굵은 글씨로 지금 현재의 함수 창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브리지 어디 거 평균 낼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그죠? 자, 어디 거? 이정후 선수 거부터 안치홍 선수까지의 평균. 그럼 이대로 또 확인 누르면 안 돼. 에러 나버려요. 반드시 중첩 함수일 때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 쓰는 함수를 불러준 함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라운드 여기를 머리 꽁 찍듯이 라운드 함수 이름을 꽁 찍습니다. 그럼 다시 또 되돌아왔죠. 자, 되돌아와 보면 여기에 라운드 에버리지 C3에서 C9까지 평균 구했는 값에서 그 다음 소수 자리수 몇째 자리? 셋째 자리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인 눌러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셋째 자리 그리고 확인 되나요? 별로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평균은 이미 여기 있으니까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얘도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라운드 대신에 업, 다운 쓰면 되죠. 한번 구해보세요. 수학 삼각의 라운드 업 평균을 가지고 셋째 자리까지 또 요 자리에 수학 삼각의 라운드 다운 평균을 가지고 셋째 자리까지 해서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반올림의 값이나 내림의 값이나 똑같네요 라고 해요. 요건 3이니까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얘를 0.3515라고 줘볼게요. 자,
자, 얘는 올라가죠. 그죠? 근데 얘는 버려버리죠. 요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보여드리려고. 네.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온라인 퀴즈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